알싸한 봄의 향기가 그리워지는 계절. 가벼운 산책으로 몸과 마음을 채우기 좋은 곳이 있다.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휴식처 청계산. 울창한 숲과 맑은 길곡은 물론 산속에서 먹어야 제맛인 미식거리가 가득하다는데, 산행 후 내려오는 길에 만날 수 있는 모란시장 구경도 또 하나의 즐거움. 후한 일심이 가득 담긴 만두 칼국수와 돼지고기의 17가지 부위를 골라 먹는 재미까지. 100가지 즐거움이 있는 청계산으로 봄마중을 떠나보자.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산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청계산.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맑다는 뜻에서 청계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만큼 맑은 길곡과 울창한 숲을 품고 있는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등산 코스 청계산. 그 속엔 먹는 즐거움도 가득하다. 청계산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음식점. 이곳에선 하루 중에 아침이 가장 분주하다. 주인장이 직접 가까운 산에서 구해온 나무로 장작을 패기 때문인데, 산행 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손님들에게 특별한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서다. 이 장작을 패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전에 불을 비춰놓으면 이게 이제 다 타서 숯이 된다고, 숯이. 그 위에다 이제 흑돼지하고 우리 오리, 삼석갈비, 그 모든 메뉴를 장작불에서 만든 숯불 위에다가 구워서 이제 완제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옛날 시골집 풍경 그대로 땔감에 불을 지펴가며 요리를 하는 주인장. 힘은 들지만 고기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선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땔감은 아닌 법. 장작용으로 쓰기 좋은 나무는 따로 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 쓰시는 건가요? 참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갈참나무, 떡갈나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참이라고 그래요. 상수리나무라고,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나무가 곧게 뻗고 나무가 상당히 강해요. 숯을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가고 향도 잘 나오고. 강참나무, 강참. 상수리나무. 도토리 열매가 달리는 상수리나무. 나무가 굵고 강한 데다 향이 좋은 덕분에 예부터 숯 만드는 용으로 자주 써왔다. 장작이 준비되면 이제 숯을 만들 차례. 고기를 구워낼 화로에 불을 피운 다음 준비해온 땔감을 넣어준다. 숯을 아침에 8시쯤 해가지고 이제 만들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숯이 됩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숯. 순수한 힘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라는데, 그 이름처럼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숯이 나쁜 것을 모두 태워준다고 해서 신성한 것으로 여겨왔고, 지금까지도 많은 음식에 두루 쓰이고 있다. 뭐 매일 하는 건데 참 너무 힘들고, 그래도 그 진짜 그 옛날 그 우리 선조들이 그 하던 그 장작 위에다가 구워 먹는 그 참맛이는 진짜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숯불이 준비될 때쯤 고기 손질에 들어가는 주인장. 화력이 센 장작불에 구우려면 일반 고기보다 1.5배는 두껍게 썰어야 한다. 소고기의 마블링처럼 선홍색 살코기와 우윳빛 지방이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는 돼지고기. 굳이 먹어보지 않아도 고급스러운 육질이 한눈에 느껴진다.
이게 흑돼지예요, 흑돼지. 토종 흑돼지. 옛날 우리 그 집에서 그 먹이고 하던 그 돼지, 꺼먹돼지. 우리나라의 토종 돼지로 알려져 있는 흑돼지. 일반 돼지고기보다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씹히는 맛이 좋아 식감이 탁월하다. 특히 껍질째 5겹으로 두껍게 썰어서 화력이 센 장작불에 구워내면 촉촉한 육즙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 더욱 맛이 좋다. 두껍게 썰면은 이제 강한 숯불에 구우면은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구우면은 그 뭐라 그럴까 그 육즙이 안에서 좀 육즙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 구워지기 때문에 더 맛이 더 있죠. 뜨겁게 달궈진 석쇠에 나란히 올려지는 흑돼지 고기. 우선 80% 정도만 익도록 초벌로 구워낸 다음 다시 한번 불판을 바꿔 뜨거운 숯불에 구워내야 제맛이 난다. 그 이제 그 돌판이나 이런 숯불 그냥 일반 판에다 구우면은 아무래도 그저 습기 또는 육즙이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한 80%를 장작구이에다가 구워서 다시 또 이제 숯불로 가서 위에 얹어 먹으면은 그만큼 그 육즙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초벌을 끝낸 고기는 굵은 소금을 적당량 뿌려 짭짤한 간이 배도록 하는데 이때 꼭 지켜야 할 요령이 있다. 고기가 두껍다고 해서 무조건 센 불에 구우면 타버리기 쉽고 약한 불에 오래 구우면 특유의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숯불도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그 불 조절을 잘해야 돼요. 조금만 불이 세면은 타고, 그다음에 또 숯이 약 덜 된 상태에서 하면은 끓음이 올라오고, 이게 불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불이 숯이 거의 뭐 한 90% 이상 됐을 때 그 위에 이제 얹어서 뚜껑을 닫아야 돼요. 뚜껑을 닫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고기가 완전히 순간적으로 익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름기와 함께 잡냄새는 쏙 빼내고 고소한 수채향으로 가득 채운 정통 흑돼지고기 장작구이다. 아무래도 그 참나무 숯의 그 원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원적외선에 의해서 안속부터 고기 그 안쪽부터 익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향이 이제 참나무 향이 그 고기에 배니까 그 맛은 뭐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흑돼지 장작구이와 함께 이곳 별미로 손꼽히는 또 하나의 음식이 있다. 두꺼운 돌판 위에 마늘과 양파 등 기본 양념이 되는 채소가 먼저 올라가고 그 뒤를 팽이버섯과 부추가 따르는데 여기까지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하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뼈가 있는 삼겹살, 뼈를 제거하지 않은 삼겹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양념을 포를 떠가지고 양념을 해서 그걸 이제 그 장작 숯불에 이제 구워서 돌판을 구워가지고 돌판 위에다 올려서 손님한테 나가는 그런 메뉴입니다. 삼겹살 부위를 뼈째 손질해서 구워내는 석갈비. 싱싱한 돼지고기를 공수해 살과 뼈 부분을 구분해 포를 뜬 다음 숯불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초벌을 한다. 그리고 채소를 곁들여 다시 한번 익혀주는데 이때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고추장과 각종 양념을 넣어 만든 특제 양념 소스다.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양념 소스를 골고루 발라 속까지 간이 배게끔 졸여주면 석갈비 완성. 달아난 입맛을 되찾는데 그만인 별미인데
촉촉한 육질에 매콤달콤한 맛이 젖어들며 자꾸만 입맛을 당기는 석갈비. 이제껏 먹어온 돼지고기와 확실히 다른 차원의 맛을 자랑한다. 일반 삼겹살은 보통 대중화돼가지고 뭐 삼겹살 이렇게 먹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보기에 미각적으로도 좀 맛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맛도 사실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뼈까지 먹는 그런 맛으로 손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청계산 자락에서 맛볼 수 있는 장작구이 요리가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다. 장작불에 초벌을 한 다음 다시 숯불에 올려 노릇하게 구워 먹는 흑돼지 고기. 쫀쫀한 육질은 기본, 말캉하게 씹히는 비계살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돼지고기 같지 않은 풍미를 자랑한다. 고기의 결마다 촘촘히 배어있는 육즙. 덕분에 야들야들한 식감과 고소한 감칠맛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맛은 기본, 산행으로 충난 체력을 보충하기 좋은 영양식이다. 담백한 장작구이보다 좀 더 화끈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땐 석갈비가 제격. 신선한 채소를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특히 다른 데서 흔히 먹을 수 없는 뼈째 먹는 삼겹살로 뜯어먹는 재미까지 즐길 수 있는데 밥 한 공기 뚝딱 해치우는 건 시간 문제. 산을 오르내리느라 난 땀을 식혀줄 술 한 잔의 안주로도 그만이다. 단골 손님이 끊어지질 않고 저희 음식을 참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저희 집을 찾아주신 그게 제일 보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웰빙 음식, 한국적인 고유의 그 맛을 살리면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음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청계산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날짜가 운 좋게 맞아떨어지면 도시에선 흔히 볼 수 없는 민속 오일장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오일장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모란 오일장. 4, 9, 14, 19일처럼 장이 서는 날이면 1,500여 개의 좌판이 빼고 들어선다. 동서로 길게 뻗은 길이만 300m인데다 장 서는 날 하루에만 평균 7만여 명이 오가는 이곳 모란장. 찾아서 없는 물건이 없고 전국 8도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어느덧 도심 속 명물이 되어버렸다. 1964년 그때 모란 장으로 해서 이제 오일장으로 형성돼 가지고 장터가 됐을 때 그때는 뭐 장사하는 분들이 보부상 정도 등짐으로다 이제 쥐고 뭐 조그만 니아카에 실어다가 장을 해서 많지 않은 고객들한테 팔고 서로가 저녁 때 돼서는 서로가 이제 물물 교환식으로 갖다 먹는 그런 장터로서 이제 계속 하다가 저희가 약 25년 전에 이제 성남시에서 노점을 전 지역에 노점하던 분들을 갖다가 시에서 여기다 이제 우리를 입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란 민속시장 상인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란시장의 시작은 피난민 김창숙 씨로부터 비롯됐다는데 홀어머니를 평양에 두고 남쪽으로 내려온 그는 황무지였던 땅을 개간해 모란시장의 터를 닦았다. 그 후에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 시장을 이루자 어머니가 살던 평양을 상징하는 모란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라는데
전통 민속 5일장 치고는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지녔지만 서울 근교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모란장.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인 만큼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먹을거리 또한 무궁무진하다. 빼곡히 모인 사람들 틈 사이를 헤치고 다니다 보면 체력이 쉽게 바닥나기 일쑤. 그럴 때 망설임 없이 자리를 깔고 앉게 되는 곳이 있다. 다양한 음식점이 있지만 모란장에서 가장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칼국수집. 이곳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없다. 여기는 20년 넘고 칼국수 장사 26년 차입니다. 이제 전통시장에 딱 어울리는 분위기라지만 편히 앉을 자리도 마땅하지 않은 칼국수집.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손칼국수가 이렇게 손으로 민다고 해서 손칼국수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밀었죠, 미는 거는. 근데 이제 그때는 손님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니까 또 더 최선을 다하게 되고 하니까 손님이 전국적에서 다 몰려오잖아요, 전국구에서. 칼국수 그릇을 나르는 아주머니의 손길만큼 바쁜 또 한 사람. 밀가루 반죽 아저씨다. 어깨가 뻐근하도록 반죽을 밀고 또 밀어서 차지게 빚어내는 손길. 감사합니다. 칼국수 장인이 따로 없어 보이는데 도마 크기로 납작하게 밀어낸 반죽은 칼로 반을 가른 다음 그대로 4겹으로 접어 면발을 가늘게 썰어낸다. 한눈에 보기에도 탱탱하고 쫄깃한 면발. 기계로는 흉내낼 수 없는 반죽의 힘이다. 이 면발이 틀려요, 다른 집하고 조금. 근데 다른 집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도 20년 넘는 동안에 엄청나게 이걸 뭔가 이 비법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면발을 한번 드셔봐.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이게 가늘죠? 이제 육수를 끓여 면을 삶아낼 차례. 멸치와 다시마를 비롯해 총 5가지 재료를 넣고 푹 끓여주는데 여기에 면을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만 삶아 바로 건져내면 된다. 전통시장의 인심을 가득 담아 한 그릇 찜하게 내주는 손칼국수. 여기에 큼직한 만두 2알까지 빠뜨리지 않는다. 만두 칼국수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5,000원이에요. 단돈 5,000원의 행복이라고 믿기지 않는 모란시장의 만두 칼국수. 김가루와 빨간 양념장까지 고명으로 올려 맛깔스러움을 더했다.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칼국수 면발. 육수와 양념장으로 비벼서 한 입만 맛보면 입에 착 감기는 면발에 놀라고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 맛에 한 번 더 놀라기 마련이다. 우리 같은 분들도 많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이 드시면 못 오잖아. 근데 그분들도 오시고 우리 젊은 삼촌들이 많이들 오셔야 이 장이 더 활성화되지. 그래서 나는 나이 많으신 분, 우리 젊은 분들 많이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5일장 구경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술 한 잔의 즐거움. 술값만 내고 돼지고기 안주를 양껏 먹을 수 있는 곳도 있다. 못 봤다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작은 포장마차. 철판 하나 놓고 돼지의 부산물만 따로 모아 구이로 내놓는 곳인데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돼지고기 부위만 해도 17가지.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다. 갈매기, 볼때기살, 그냥 뒷고기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란장에 와야지만 요거를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게 모란장밖에 없어요. 예, 뭐 갈매기집 가면은 갈매기가 전문이고 막창집 가면 막창이 전문이고 모란시장에 오면은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곳이 이 모란시장이에요. 곱창 막창은 기본, 갈매기살, 볼떼기, 뒤통수 고기까지 돼지고기 한 마리를 앉은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곳인데 요리법은 초간단. 부위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낸 뒤 그대로 판에 올려 굽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도 센 불로 다시 한번 익혀주는 것이 돼지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면서 구이의 맛을 더하는 노하우다. 내가 도치를 하는 이유는 고기를 빨리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잡내서 잡으려고 내가 요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부위별로 한 번씩 골라 먹기만 해도 금방 불러오는 배. 육도락가들에겐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모란장밖에 없어요. 저도 딴 장을 가고 있지만은 모란장 같은 이렇게 사람 많은 데는 대한민국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난 모란장. 얼마를 먹든지 간에 고깃값은 무료고 먹는 술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데 5일장의 정겨움이 폴폴 느껴지는 곳. 언제나 그렇듯 술 한 잔의 추억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가 넘쳐난다. 모란 시장은 거의 매일 장날 때마다 옵니다.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찾으신 자전거 동호인들하고 그 시장이 좀 특색이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막걸리도 한 잔 할 겸 그래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보면은 구경거리도 많고 또 바닥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 구경 다니면서 맛있는 거 조금씩 먹고 다니는 구경 좋은 것 같아요. 서민적이고 여기 나오면 배울 게 많아요. 모란장에서 배를 든든히 채웠어도 성남에 온 이상 꼭 한번 찾게 되는 음식이 있다. 입맛 깔깔해지는 봄철. 재료는 흔하지만 색다른 맛이 나는 닭 요리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다. 커다란 프라이팬에 휘몰아치는 불길. 언뜻 보면 중국집 풍경 같은데 이곳의 주인공 메뉴는 의외로 찜닭이다. 지금 만드신 요리가 어떤 요리인가요? 예, 마약 찜닭입니다. 우리 가게 대표 메뉴입니다. 일반 찜닭은 간장 소스로 만들었는데 우리 찜닭은 매운 고추장하고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그걸 베이스로 해서 만든 찜닭입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남기는 마약 찜닭. 하지만 들어가는 재료나 조리법은 찜닭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데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한 닭고기에 각종 채소와 삶은 계란이 들어가는 것이 전부. 여기에 단지 매콤한 소스가 하나 더 첨가된다. 좋은 말도 많은데 왜 마약이란 말을 쓰셨어요? 한번 먹으면 자꾸 먹고 싶어서 중독된다고 해서 마약 찜닭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먹고 나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뒤돌아서고 나면. 그래서 마약 찜닭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한번 먹어보면 잊을 수 없는 맛. 그 비결이 궁금한데 먼저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에 각종 채소를 넣고 볶아준다. 그 다음 미리 준비해둔 양념 소스를 부어주는데 이때 닭고기가 푹 잠길 정도로 넉넉하게 넣어준다. 이제 남은 것은 양념이 졸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다. 일반 닭도리탕이나 이거나 다 똑같은데 우리 집의 장점은 강한 불향을 이 닭에 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불향이
이 야채나 요 닭에 쏙쏙들이 배어들어서 비린 맛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들으면 쉽게 잊을 수 없는 이름의 마약 찜닭. 자작하게 끓여낸 국물과 신선하면서도 간이 맛있게 든 채소, 그리고 부드러운 육질의 닭고기까지. 맛과 영양 둘 다 놓치지 않는 별미다. 그 이름처럼 자꾸만 찾게 되는 마약 찜닭. 얼큰한 술안주로는 물론 입맛 되찾아주는 봄철 보양식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손님이 찜닭을 드시고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조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요리를 했는데 자식이 맛있어지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린 뭐 꼭 그런 기분은 아니더라도 내가 한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보람이고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심 속 푸른 휴양지로 손꼽히는 청계산. 두터운 겨울옷을 벗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계절에 더욱 잘 어울리는 곳이다. 풋풋한 나무 향이 그리운 날, 가벼운 산행과 함께 덤으로 주어지는 다양한 먹거리들. 숯불 향이 살아있는 흑돼지 장작구이와 뼈째 먹는 삼겹살, 석갈비는 청계산표 특급 별미다. 여기에 5일마다 찾아오는 모란장의 푸짐한 음식들까지 우리를 반겨주는데, 성큼 다가온 봄, 겨우내 잠자던 입맛을 깨우고 싶다면 청계산 나들이로 활기를 찾아보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리가 요보다 더 적은 데서 조그만 데서 그냥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둘 되고 둘 셋 되고 셋이 여섯 되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네요. 이제 옛날 생각에서도 오시는 것 같아요. 옛날 생각에서 오시는데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PD 선생님 같은 젊은 사람이 많이 오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활성화가 되지.